학부모님들 3월에 이거 하나 놓치면 1학기 내내 끌려다니십니다. 오늘은 3월 개학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우리 애가 고등학교 이제 올라갔는데 뭘 챙겨야 할지 모르겠어요. 동아리 신청하라는데 어떤 동아리 골라야 되죠?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3월부터 7월까지 딱 1학기 동안 이것만은 꼭 챙겨라 하는 것들을 월별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학교마다 조금씩 일정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영상을 통해서 큰 흐름을 파악하시는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들으시면서 나 이미 이거는 놓쳤네 하고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4월에 보시는 분들. 네, 맞아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이상적인 타임라인이긴 한데 또 현실은 다르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뭘 챙겨야 하는지 아시는 것. 그래서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이라도 이거부터 챙겨야겠구나 하시는 것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3월부터 갑니다. 3월, 개학의 날이죠. 솔직히 3월은 정말 정신이 없어요. 학부모님들도 학생들도. 맞아요. 근데 이 정신없는 3월에 결정하셔야 되는 것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우선 동아리 선택부터. 네, 정말 고민 많이 하시죠. 네. 근데 이게 오해가 좀 많이 있어요. 동아리가 진로랑 꼭 100%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동아리 선택이 간접적으로 학생의 관심 분야를 보여주는 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계열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과학 실험 동아리 같은 걸 하면 좋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 심화학습이나 탐구를 진행해 볼 수 있는 학술적 성격의 동아리를 권장하긴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동아리에서 결국 무엇을 또 어느 수준까지 했느냐니까 동아리명 자체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하는 동아리에 가입하지 못했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가입한 동아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를 전제했을 때는 좀 취미 생활이라던가 예체능 동아리보다는 좀 학술적 탐구를 해볼 수 있는 동아리를 권장하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급 임원 선거나 학생회에 지원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이런 리더십 영역에 해당하는 활동들에 대한 선택이 있죠. 이건 진짜 질문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번 1학기 반장선거 나갈까요? 이걸 많이 질문하세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리더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대입에 큰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임원을 역임하지 않은 것이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 학생 성향상 리더 역할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라면 권장을 하시나요? 사실 저는 진짜 무리가 안 된다면 도전해보는 걸 권장하죠. 어쨌든 대학이 학급 임원이나 학생회 같은 리더 역할을 역임해 본 것에 대해서 좀 리더십의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하기는 하거든요. 특히 학급 임원은 학생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담도 적고 기록도 남으니까 저는 도전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회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니까 학생 본인이 정말로 학생회를 하고 싶은지 또 본인이 또 공부하고 같이 시간 관리가 가능한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 교내 특색 프로그램이나 교내 봉사활동 신청. 이것도 3월에 거의 다 이루어지거든요. 네, 이거는 학생의 목표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신 부담을 굉장히 크게 느끼는 학생이 교내 프로그램도 너무 많이 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엔 학기 말에 허덕이게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교내 봉사활동 중에 단순 참여형 활동들은 가급적 저는 신청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사실 봉사 시간 기록도 남으니까 당연히 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네 번째 드디어 나옵니다. 3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정말 중요한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학생들도 좀 많죠. 네, 특히 고2 학생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1학년 3모 볼 때는 그래도 처음 모의고사를 보는 거니까 긴장을 하고 응시를 하는데 2학년 학생들은 이제 몇 번 쳤으니까 모의고사는 어차피 대충 봐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성실하게 응시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모의고사가 있어야 내 대입 전략도 세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 현재 위치가 어딘지 어느 과목이 약한지 알아야 우리가 전략을 짤 수 있는 거예요. 고3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개학하면 3월 모의고사를 정말 열심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고1은 첫 고등학교 모의고사니까 긴장해서 대충 응시하지는 않죠. 그리고 고1에게는 이게 중등학습에서 부족한 게 무엇이었는지 체크할 수 있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산모 직후 가장 중요한 중간고사 준비에 이제 돌입하셔야 돼요. 네, 가장 중요하죠. 고1에게는 또 첫 내신 성적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수능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내신은 고등학교 시험이 이런 거구나 하는 기준점이 되거든요. 사실 고등학교 내신은 중등이랑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고2한테는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3학년 1학기까지 총 5번의 내신 성적을 봤는데 이미 2번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여름방학은 기간이 짧아서 내신을 뒤집을 만큼의 학습량을 채우기가 어려웠을 텐데 이번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내신 대비는 학교 시험 일정을 고려해서 최소한 5주 전부터는 시작을 하세요. 확실한 1등급을 위해서는 과목별로 5회독을 목표로 잡으시고요. 네, 3월에 할 일을 정리를 하면 동아리 선택, 임원 후보 지원 고민, 교내 프로그램을 신중히 신청을 하셔야 되고 3월 모의고사 성실하게 보셔야 되고 바로 중간고사 준비까지 하셔야 됩니다. 정신이 없죠. 3월은 정말 바쁘네요. 네, 근데 진짜 학생들의 등급이 확 갈라지는 사실 승부처는 4월이거든요. 저희 4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4월은요, 본격적으로 수행평가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맞아요. 중간고사 대비하면서 수행평가도 동시에 하는 과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체크해서 수행에서 점수가 깎이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은 수행평가 비중이 높아서 여기서 실수하면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4월 말에서 5월 초, 이제 1학기 중간고사가 정말 본격적으로 치러집니다. 네, 중간고사 준비 화이팅 하셔야 됩니다. 꼭 과목별로 플랜을 짜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4월 말에 각 대학별로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 발표가 돼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모집 요강의 준 완성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는 특히 더 중요하죠. 이제 입학학년도 입시, 그러니까 현 고2 학생들이 치를 새롭게 개편되는 입시의 첫 구체적인 방안이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지금까지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다라고 하시더라도 고2는 이번 4월 30일에 꼭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8 시행 계획이 앞으로 대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인 만큼 고1 학생들 역시 꼭 같이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4월 정리해볼까요? 수행평가 체크, 중간고사 잘 보기, 고등학교 2학년은 대입 전형 시행계획 꼭 확인하기. 5월입니다. 드디어 중간고사가 끝났어요. 아마 1학년 학생들은 고등학교 첫 시험을 보고 내 성적에 실망한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고등 내신 경쟁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죠. 그렇지만 실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중간고사 잘 봤다고 만족하거나 못 봤다고 실망하지 말고 바로 내신 시험 대비 전략 피드백에 들어가야 합니다. 네,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한데 안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내신 시험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시험에 대해서 복기하는 거죠. 맞아요. 일단 이번 내신 기출의 출제 경향성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스타일로 문제를 내시는지, 어떤 문제로 변별을 주시는지. 네, 그리고 내가 잘 대비해서 성공한 전략들은 유지를 하고 부족했던 부분, 놓쳤던 부분들이 무엇인지 찾아봐야겠죠. 학습 시간이 부족했는지 혹은 집중적으로 준비한 교재나 문제의 난이도가 잘 맞지 않았는지. 이걸 과목별로 꼼꼼히 체크해서 다음 내신 대비 전략에 반영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컨설팅했던 학생 중에서는 고1 여름방학 때 만난 학생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내신 시험 후 학습 방법에 대한 피드백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피드백 방법을 알고 이후에 학생이 정말 실천을 해서 2학기 때는 모든 과목이 1등급씩 향상되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크죠.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그 피드백을 진짜로 실천을 했는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5월은 중간고사 직후라서 조금 여유가 생기는 타이밍입니다. 이때 비교과를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목별 세특에서 보완할 부분이나 동아리 진로활동에서 심화 탐구해볼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체크하고 전략을 세워서 5월, 6월에 진행을 해보는 거죠. 진로 독서도 이때 챙기시고요. 독서활동 상황란은 반영이 되지 않지만 독서활동은 여전히 학생부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이니까요. 그리고 고3은 이 시기가 진짜 중요해요. 이제 육모 준비를 해야죠. 네, 고3 현역에게는 이 기간이 오롯이 수능학습에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육모 전까지는 적어도 영역별로 기출 분석까지는 해놓으세요. 그리고 고3은 이 시기에 각 대학의 수시 모집 요강이 이제 발표가 될 거거든요. 목표 대학별로 구체적인 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5월에 해야 할 일들, 중간고사 피드백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비교과 전략을 점검을 해보시고 고3은 6월 모의고사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6월 또 모의고사가 돌아옵니다. 6월 모의고사. 고3은 뭐 당연히 제가 말 안 해도 열심히 보겠지만 고1, 고2 학생도 꼭 열심히 응시하세요. 네, 6월 모평은 재수생들도 응시를 하니까 고3 현역들은 내 실력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입니다. 자, 육모가 끝났다고 이제 쉬면 안 되죠. 또 기말고사 준비에 바로 돌입해야 합니다. 네, 쉴 틈이 없죠. 근데 이때 중간고사 때 피드백한 내용들을 잘 반영해서 준비를 하신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역시 최소 5주 전부터 시작하셔야 되고요. 내신은 과목이 많으니까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비 전략과 플랜이 필요하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고3 학생들은 6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선택 과목을 변경하실 것인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올해도 사탐 변경 여부가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잖아요. 자신의 정시 목표와 지금 선택한 과목의 현실적인 학습량 그리고 본인의 경쟁력을 고려해서 변경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네, 물론 이건 학생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자신의 상황과 전략을 잘 고려를 하셔서 결정을 하세요. 그리고 6월에도 역시 수행평가가 진행이 되니 꼼꼼하게 챙기시고요. 6월에 할 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 잘 보기, 기말고사 준비 철저하게 하기, 그리고 고3 학생들은 수능 선택 과목 다시 한번 점검하기, 여기까지네요. 드디어 마지막 7월입니다. 1학기 기말고사가 있는 날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간고사 때 제대로 피드백을 해서 내신 대비 전략을 세워 실천했다면 분명 성적 향상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기말고사 후에도 역시나 내신 대비 전략 피드백은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맞아요. 이제 방학이니까 끝났다 하고서는 넘어가면 안 되고 이번 학기 전체를 돌아보면서 2학기 대비 전략을 세워야 해요. 그리고 1학기 개인 탐구 과제를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학기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야 되는 수행평가나 개인 탐구 제출할 게 있으시면은 기말고사 직후에 바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아요. 특히 고2, 학기 말에 과목별 자기평가서를 작성하잖아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세특이 1년 단위로 기재가 되었어요. 네, 2학년 때는 학기별로 물리학, 그리고 역학과 에너지, 학기별로 각각 수강을 하게 되니까 세특도 학기별로 기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1학기 세특에 남겨질 기록에 기초가 되는 자기평가서를 대충 쓰지 마시고 좀 꼼꼼하게 작성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름방학의 학습 목표를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여름방학은 겨울방학에 비해서 너무 짧아요. 그래서 현실성 있게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네, 기간이 짧기 때문에 밀도 있게 학습을 진행을 하셔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선행학습을 많이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짧지만 그래도 수학 선행만큼은 중요하게 계획을 하셔야 되겠죠. 자, 7월 정리해 볼게요. 기말고사 일단 잘 치르시고요. 피드백 꼭 하시고 자기평가서 꼼꼼하게 작성해 보기, 그 다음에 방학 계획 세우기. 자, 이렇게 3월부터 7월까지 1학기에 해야 할 투두 리스트들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해보니까 월별로 할 게 많고 바쁘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기보다는 시기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맞아요.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학생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근데 적어도 이 시기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고 계시면 우선순위를 정하실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 이미 3월에 이런 거 안 했는데 동아리 잘못 고른 것 같은데 이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괜찮아요. 입시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도 한두 가지를 놓쳤다고 해서 결과가 바로 결정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요. 그리고 혹시 지금 놓치신 게 있다면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챙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내신이겠죠. 네, 그쵸. 신 중의 신, 내신이죠. 결국 어떤 챙겨야 할 것도 내신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비교과 활동도 중요하지만 성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오늘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내신 시험 준비와 피드백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는 사실 내신의 일환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꼭 챙겨야 되는 건 맞고요. 그것들부터 하고 나서 여유가 생기시면 비교과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나씩 챙기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월별로 정리한 내용을 봐도 3월 개학 직후가 정말 선택하고 의사결정해야 할 게 많거든요. 그러니 지금부터 어떤 것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해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